시니어 특권. 놓치면 손해입니다. 항공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65세 이상 전용 비밀 혜택 8가지를 공개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위에서 20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김승무원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혹시 지금 공항에서 그 넓은 터미널을 2다리로 걸어서 이동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당장 그 계획 멈추셔야 합니다. 20년 동안 비행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몰라서 공항 의자에 지쳐 쓰러져 계신 모습을 볼 때입니다. 공항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알면 왕 대접을 받고 모르면 고생만 하는 시니어 전용 비밀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에이,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한데 무슨 휠체어냐 하시는 분들, 그 생각 때문에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김승무원이 작정하고 항공사들이 숨겨둔, 아니 굳이 홍보하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8가지 특권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문 닫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많은 비행 비밀을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안전벨트 매시고 좌석 등받이 세우셨나요? 오늘의 특별한 비행, 지금 바로 이륙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2026년 공항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대형화와 무인화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만 해도 끝에서 끝까지 걷는데 20분 이상 걸립니다. 젊은 사람도 숨이 찹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한테 폐해 끼치기 싫다, 남들 보기에 좀 그렇다 하시며 무거운 짐 끌고 그 먼 길을 걸으십니다. 하지만 제 말을 명심하세요. 항공권 가격에는 이동 서비스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첫 번째 특권, 바로 공항 휠체어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다리가 부러져야 타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항공사 규정상 장거리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70대 부부 승객 2분이 탑승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은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게이트 앞까지 오셨습니다. 보안 검색도 전용 통로인 패스트트랙으로 5분 만에 통과하셨죠. 반면 같은 비행기를 타신 다른 70대 할머님은 건강하다며 서비스를 마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출국 심사줄은 길었고 탑승 게이트는 하필 공항 제일 끝 이에엄 60번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님은 탑승 직전에 탈진 증세를 보이셔서 제가 물수건을 가져다 드리고 혈압까지 체크해야 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의 시작부터 병이 난 셈이죠. 이 서비스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앉아서 간다는 게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순간 어르신은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패스트트랙 이용권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남들 1시간씩 줄 서서 신발 벗고 벨트 풀고 보안 검색 받을 때 어르신은 옆문으로 쏙 빠져나가 5분이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시간과 체력입니다.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신청하느냐? 공항 가서 휠체어 주세요 하면 늦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청자가 폭주해서 현장 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승무원의 비밀 팁 나갑니다. 받아 적으세요. 항공권을 예매하시고 나서 늦어도 출발 48시간 전에 항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공항에서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휠체어 서비스를 부탁합니다. 영어로는 WCHR이라는 코드가 찍힙니다. 이 코드가 찍히는 순간 체크인 카운터부터 비행기 좌석, 그리고 도착해서 짐 찾는 곳까지 직원이 1대1로 모셔다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탑승 권한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타기도 전에 가장 먼저 비행기에 타실 수 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뒷사람 눈치 보며 짐 올리느라 땀 뻘뻘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타셔서 승무원들이 짐 올려드리는 거 받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며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혜택, 바로 가족 케어 서비스입니다. 만약 어르신 혼자 해외에 계신 자녀분을 보러 가신다면 항공사의 한가족 서비스나 플라잉맘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항공사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공항 수속부터 탑승까지 전담 직원이 동행합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걱정 없습니다. 입국 신고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내가 늙어서 이런 대우받나 하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사회에 기여하셨기에 당당하게 누리셔야 할 특권입니다. 항공사는 절대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요청하는 승객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시니어 승객이니 나를 편안하게 모셔라 라고요. 자, 이제 공항 이동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 여권 때문에 출국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황당한 일이 2026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여권에 그려놓은 낙서 하나가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다음 2부에서 김승무원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여권주의보, 손주 낙서 하나 때문에 2026년 더 깐깐해진 규정 탓에 공항에서 바로 쫓겨날 수 있는 여권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 휠체어 서비스까지 신청해서 공항에 편안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비행기 표를 받고 짐만 붙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울상을 짓고 계신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비행기 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수첩, 여권 때문입니다. 김승무원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신원을 보증하는 유일한 국가 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 여권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전 세계 공항의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자여권 칩 인식이 의무화되고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권의 아주 작은 훼손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가기로 한 김 선생님 가족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들뜬 마음으로 수속을 밟는데 항공사 직원이 김 선생님의 여권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이 여권으로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권 사증란. 그러니까 도장 찍는 페이지 구석에 아주 작게 그려진 꽃그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녀딸이 할아버지 여권이 심심해 보인다며 색연필로 귀여운 꽃을 하나 그려놓았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그게 귀여워서 그냥 두셨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훼손된 여권은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출국 자체가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손주들만 눈물을 머금고 먼저 비행기를 탔고, 김 선생님은 공항에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여행 경비는 물론이고 평생의 추억까지 그 낙서 하나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르신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있는 여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낙서와 메모입니다. 사증란에 전화번호를 적어두시거나 아이들이 낙서한 흔적이 단 1cm이라도 있다면 그 여권은 죽은 여권입니다. 기념 스탬프를 여권 아무데나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물에 젖은 흔적입니다. 김치 국물이 튀었거나 커피를 쏟아서 얼룩이 진 경우 혹은 실수로 세탁기에 돌려서 쭈글쭈글해진 여권.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전자칩이 손상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문이 안 열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셋째, 여권 커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권 소중하다고 두꺼운 가죽 케이스나 비닐 커버 많이 씌우시죠? 그런데 수속할 때마다 그거 벗기느라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커버 때문에 칩 인식이 안 돼서 별실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공항에서는 여권 커버를 벗겨서 알맹이만 들고 계시는 게 가장 프로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2026년 6월까지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5개월 남았다? 공항에서 발권 자체가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여행 계획 잡히시면 무조건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시고 6개월 미만이면 구청 가서 재발급부터 받으세요. 비행기 표는 돈 주면 다시 살 수 있지만 공항에서 거절당한 여권은 그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오늘 밤 꼭 여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권도 문제없고 휠체어도 탔습니다. 이제 짐을 붙이려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큰맘 먹고 산 비싼 최신형 캐리어, 일명 스마트 캐리어 때문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서 가방을 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2026년 공항에서는 어떤 가방이 압수 대상 1순위일까요? 다음 3부에서 김승무원이 그 충격적인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캐리어 금지.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2026년 공항 압수 1순위. 비싼 돈 주고 산 이 가방이 애물단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권 문제도 잘 넘기셨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붙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2026년 공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고성 중 하나가 바로 이 수화물 카운터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왜 안 실어줍니까? 내가 타고 다니려고 샀는데 하며 억울해 하시는 어르신들과 규정상 절대 안 됩니다 하며 막아서는 직원들. 그 중심에 바로 스마트 캐리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번 여행 가신다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최신형 가방 하나 장만하지 않으셨나요? 가방이 스스로 주인을 졸졸 따라오기도 하고 공항에서 힘들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전동 캐리어 혹은 핸드폰 충전 단자가 붙어 있는 가방들 말입니다. 자식들이 효도 선물이라고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하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김승무원이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가방의 배터리를 확인할 줄 모른다면 아예 공항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항공사들이 왜 이렇게 이 가방에 치을 떠는 걸까요? 바로 리튬 배터리 때문입니다. 2026년 항공 안전 규정은 배터리에 대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은 비행 중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화물칸 속에 있는 가방 안에서 배터리가 눌리거나 충격을 받아 불이 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무릎이 안 좋으신 70대 박 회장님께서 공항에서 타고 다니시겠다며 2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전동 캐리어를 사 오셨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이 가방 배터리 분리되나요? 박 회장님은 당황하셨습니다. 분리? 그게 뭐요? 그냥 충전해서 쓰는 건데? 확인해 보니 그 가방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뺄 수 없는 일체형 모델이었습니다. 규정은 냉정합니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 캐리어는 화물칸에 절대 실을 수 없습니다. 기내에 들고 타자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 박 회장님은 비행기 출발 시간은 다가오는데 짐을 실을 수가 없어서 공항 택배로 그 비싼 가방을 다시 집으로 보내고 면세점 쇼핑백에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옮겨 담아 비행기에 타셔야 했습니다. 효도 선물이 불효 선물이 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짐 싸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서 배터리를 내 손으로 3초 안에 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손가락으로 딸깍하고 배터리가 쉽게 빠진다면 합격입니다. 이때는 배터리만 빼서 어르신이 기내에 들고 타시고 가방 몸통은 짐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필요하거나 아예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면 불합격입니다. 이 가방은 위탁 수화물로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가방 크기가 작아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큰 가방이라면 아예 집에 두고 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수로라도 배터리를 넣은 채로 짐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요즘 공항 엑스레이는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짐이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 뒤에서 삐 소리가 나고 5분 뒤에 방송으로 어르신 이름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질 겁니다. 000 승객님, 지금 즉시 수화물 검사실로 와주십시오. 비행기 타러 가시다가 그 방송 듣고 다시 지하 1층 검사실까지 뛰어가셔야 합니다. 가서 가방 다 뒤집어 까고 배터리 찾아내는 수모를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배터리는 무조건 내 몸과 함께 비행기에 탄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큰 짐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관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보안 검색대입니다. 신발 벗고 벨트 풀고 정신없는데 보안 요원이 어르신의 기내용 가방을 열더니 어머, 이건 압수입니다 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등산 갈 때 꼭 챙기시는 이것, 그리고 손주 주려고 산 저것.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음 4부에서 검색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7가지 물건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보안 검색. 줄 서서 당황하지 마세요. 보안 검색대 통과 전 가방에서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 7가지 물건 리스트입니다. 자, 무사히 짐을 붙이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러 가나 싶었는데 눈앞에 긴 줄이 보입니다. 바로 공항에서 가장 긴장되는 곳, 보안 검색대입니다. 저는 이곳을 이별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어르신들이 아끼는 물건들과 생이별을 하는 곳이니까요. 삐 소리가 울리고 보안 요원이 어르신 가방을 열어 제끼는 순간 즐거운 여행 기분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뀝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압수당하는 물건 1순위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바로 고추장과 김치입니다. 2026년 공항 보안 규정은 액체류에 대해 타협이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해하십니다. 아니, 고추장이 무슨 물이야? 끈적끈적한 덩어리지. 하지만 항공 보안 규정상 흘러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액체로 간주합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국물, 꿀, 심지어 홍삼, 농축액까지. 용기 하나당 100ml가 넘으면 기내 반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미국에 사는 딸 주려고 직접 담근 고추장과 참기름을 기내용 가방에 꽁꽁 싸서 오신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이게 걸렸는데 할머님은 이거 우리 딸 먹일 거야. 제발 봐줘. 하며 사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행 보안은 특히 엄격합니다. 결국 그 귀한 고추장 단지는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할머님이 쓰레기통 옆에서 우시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음식물은 무조건, 정말 무조건 큰 가방에 넣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내에는 빈 물통 하나만 들고 타세요.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물건, 바로 대용량 물티슈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깔끔하셔서 여행 가실 때 두툼한 100매짜리 물티슈 꼭 챙기시죠? 그런데 물티슈도 액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티슈 한 장 한 장에 젖어 있는 물을 다 합치면 100ml가 훌쩍 넘습니다. 10매, 20매짜리 작은 휴대용은 괜찮지만 집에서 쓰는 벽돌만한 큰 물티슈는 보안 검색대에서 100%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운 새 물티슈를 버리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입니다. 세 번째, 등산 스틱입니다. 어르신들 무릎 보호용으로 지팡이 대신 등산 스틱 많이 가져가시죠. 그런데 끝이 뾰족한 등산 스틱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즉 무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끝이 뭉툭하게 마감된 것은 허용되기도 하지만 공항 보안 요원의 재량에 따라 압수당할 위험이 큽니다. 마음 편하게 큰 가방에 넣어서 붙이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과도입니다. 호텔 가서 사과 깎아 먹어야지 하고 주방 서랍에 있던 작은 과도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오시는 분들. 엑스레이는 신문지를 뚫고 봅니다. 칼날 길이에 상관없이 칼 종류는 기내에 반입이 안 됩니다. 맥가이버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믹스커피와 건강분말 가루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으로 가실 때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가방에 가득하면 마약으로 오인받아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포장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괜찮지만 비닐봉지에 덜어 담은 미숫가루나 약가루는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반드시 성분이 표시된 원래 통에 담아가세요. 자, 이제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가방에서 미리 꺼내둬야 할 것들도 알려드립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면 뒤에 선 사람들 눈총 받기 딱 좋습니다.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미리 이 두 가지는 손에 드세요. 첫째, 노트북과 태블릿 PC입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두면 엑스레이가 투시를 못합니다. 어차피 꺼내라고 하니까 미리 꺼내서 바구니에 따로 담으세요. 둘째, 겉옷입니다. 두꺼운 겨울 패딩이나 재킷은 벗어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색대 바로 앞에서 벗으려면 덥고 힘들고 정신없습니다. 줄 서 있을 때 미리 벗어서 팔에 걸치고 계시면 아주 여유롭고 우아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 검색대 문 통과할 때 삐 소리 날까봐 걱정되시죠? 미리 보안 요원에게 무릎에 수술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수술 확인증이나 진단서를 보여주시면 문형 탐지기 대신 손으로 하는 검색이나 전신 스캐너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자, 험난한 보안 검색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면세점 구경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내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 이제 진짜 여행 시작이구나 하고 숨을 돌리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겁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저랑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일행이랑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낙해 보여서 바꿔주려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기내에서 유행하는 신종 범죄가 바로 이 자리 바꾸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호의가 어떻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지 다음 5부에서 김 승무원이 기내의 검은 손길을 폭로합니다. 기내 사기. 어르신,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웃으며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보안 검색대의 긴장감을 이겨내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셨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내 좌석 번호 34C를 찾아 앉습니다. 짐도 머리 위 선반에 잘 올렸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좀 붙이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톡톡 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상 좋아 보이는 젊은 청년 혹은 아주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일행이랑 떨어져서 앉게 되어서요. 저기 뒤쪽 창가 자리인데 저랑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천성이 착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부모님 모시고 가나 보다 혹은 부부가 생이별했나 보다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네, 그러세요 하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김 승무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네버 비행 중에는 자리를 바꿔주지 마십시오. 2026년 기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신종 범죄. 바로 기내 절도단의 타깃이 되신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셨죠? 하늘 위에 무슨 도둑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최근 기내 절도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범인 A가 어르신에게 다가와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르신은 호의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 어르신이 머리 위 선반 오버헤드 빈에 올려둔 가방은 그대로 둔 채 몸만 이동하는 경우가 90%입니다. 어르신이 멀리 떨어진 새 좌석으로 이동하면 원래 자리 근처에 앉아있던 공범 B가 자연스럽게 어르신의 가방을 뒤집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 가방이 공범 B의 것인 줄 압니다. 어르신은 멀리 있어서 내 가방이 털리는지 꿈에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야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되지만 범인들은 이미 인파 속에 섞여 사라진 뒤입니다. 도둑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항공법상 비행기 좌석 배정표는 탑승객 명단 (manifest)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나 다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원 확인은 앉아 있는 좌석 번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임의로 자리를 바꿨다가 사고가 나면 어르신이 다치셨는데 항공사 기록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험 처리나 신원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시 가족에게 엉뚱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바꿔준 그 원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승무원이 적발했을 때 그 사람은 어르신의 좌석 번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의심이나 책임 소재가 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가족과 떨어져서 간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를 어르신이 판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억지로 들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우아하고 안전하게 거절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승무원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승무원님께서 규정상 괜찮은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상황 종료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좌석 변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 단말기를 확인해서 정말로 자리를 바꿔도 되는지, 추가 요금이 필요한 좌석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없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승무원이 개입하는 순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만약 승무원의 허락해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내 가방은 내 눈앞에 있어야 한다. 자리를 옮기실 때는 머리 위 선반에 있는 짐도 반드시 꺼내서 새로 옮긴 자리에 머리 위 선반으로 같이 옮기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두고 가시면 내 지갑은 공공재가 됩니다. 특별 기내식을 신청하신 분들은 더더욱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당뇨식이나 저염식을 신청해 두셨는데 자리를 맘대로 바꾸시면 승무원들이 어르신을 찾지 못해서 식사를 못 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내에서의 친절은 승무원에게 맡기세요. 어르신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친절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 찾는 곳 baggage claim에 서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저기 내 캐리어가 보이는데 어라? 상태가 이상합니다. 바퀴 하나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고 가방 모서리는 쩍 갈라져서 안에 든 옷가지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서 에이, 재수가 없네 하고 그냥 공항을 빠져나가시나요?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어르신은 수십만 원의 보상금을 날리시는 겁니다. 가방이 부서졌을 때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말해서 즉시 현금이나 새 가방으로 보상받는 마법의 3단어. 다음 6부에서 베테랑 김승무원이 공개합니다. 수화물 파손? 아끼는 캐리어 바퀴가 깨져서 나왔나요? 화내지 말고 이 3단어만 말하면 현장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의 시작 혹은 마무리를 망치는 주범. 바로 박살난 내 캐리어입니다.
비행기 화물칸은 짐들이 곱게 누워가는 침대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가방이 쌓이고 던져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튼튼했던 가방도 바퀴가 빠지거나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몸통에 금이 가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같이 화를 내며 공항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 둘째, 에이, 재수 없어. 집에 가서 본드 칠하지 뭐. 하고 묵묵히 참으며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 김 승무원이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 공항 자동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가방은 영원히 어르신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항공사의 책임은 어르신이 세관통과 라인을 넘는 순간 끝납니다. 이것을 면책 구역 통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방이 부서진 걸 확인한 그 즉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증거 확보입니다. 가방을 카트에서 내리기 전에 혹은 내리자마자 파손된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행기 표 뒤에 붙여준 꼬리표, 즉 수화물 영수증, 클레임 태그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내 가방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짐 찾는 곳, 백기지 클레임. 구석을 잘 보시면 항공사 짐표 수취소 혹은 수화물 데스크, 백기지 서비스라고 적힌 카운터가 반드시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가방을 끌고 바로 거기로 가십시오. 셋째, 김 승무원이 알려드리는 마법의 3단어를 말씀하세요. 바로 PIR입니다. 한국말로는 수화물 사고 보고서입니다. 직원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 가방이 파손되었습니다. PIR 사고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이 용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직원은 이분은 규정을 아는 분이구나 하고 긴장하며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보상 방법은 보통 3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수리 리페어. 항공사가 지정한 수리업체에서 고쳐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현금 보상, 캐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거나 수리 기간이 너무 길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현금으로 줍니다. 대체 가방 리플레이스먼트. 이게 대박입니다. 항공사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창고에 새 가방을 종류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헌 가방 주고 그 자리에서 비닐도 안 뜯은 새 브랜드 가방을 받아서 짐만 옮겨 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손님 중에는 바퀴 고장난 5년 된 가방을 신고했다가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새 캐리어로 교환받고 웃으며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스크래치, 긁힘나 찌그러짐 같은 경미한 파손은 보상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퀴, 손잡이, 잠금 장치 파손은 가방의 기능을 못하게 만든 것이므로 100% 보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늦은 밤이라 직원이 퇴근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수화물 파손은 사고가 아니라 항공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내 소중한 짐을 함부로 다룬 대가는 그들이 치러야 합니다. 자, 가방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가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발이 퉁퉁 붓거나 종아리가 저릿저릿하지 않으신가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여행지 호텔이 아니라 응급실로 직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에게 치명적인 암살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승무원들은 비행기 뒤편에서 몰래 이 운동을 하며 버팁니다. 다음 7부,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5분 건강 비법을 공개합니다. 건강 경고. 비행기에서 다리가 붓고 저리다면 60대 이상에게 치명적인 이 증상, 승무원들이 몰래 하는 5분 예방법입니다. 가방은 보상받으면 되지만 건강은 누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장거리 비행기 타고 내리실 때 신발이 잘 안 들어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이고, 오래 앉아 있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김 승무원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그 붓기,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죽음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심부정맥 혈전증,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좁은 좌석에 다리를 구부린 채로 5시간, 10시간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의 피가 잘 돌지 못하고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혈전 피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발생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 다리에 고여있던 이 핏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심장이나 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폐의 동맥을 막아버리면 호흡 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입 승무원 시절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LA에서 인천으로 오는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 건강해 보이는 남성 승객이셨습니다. 비행 내내 주무시느라 화장실도 거의 안 가셨습니다. 착륙 사인이 울리고 비행기가 멈추자 짐을 내리려고 벌떡 일어나셨는데 그 순간 옥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공항 응급대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지만 원인은 바로 다리에서 올라온 혈전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응급실행으로 끝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이 약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아 젊은 사람보다 위험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승무원들은 하루에 14시간씩 비행해도 멀쩡합니다. 왜냐고요? 저희끼리만 공유하는 생존 스트레칭과 수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비법을 어르신들께만 전수해 드립니다. 첫째, 물은 생명수입니다. 비행기 안은 사막보다 건조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굳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혹은 창가 쪽이라 옆 사람 깨우기 미안하다고 물 안 드시죠? 절대 안 됩니다. 승무원을 불러서 물 주세요 하세요. 그리고 커피나 술은 피를 더 마르게 하니 자제하시고 오직 생수를 1시간에 1잔씩 드세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 핑계로 걸어갔다 오는 게 오히려 운동이 됩니다. 둘째, 다리를 꼬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는 피가 흐르는 고속도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발바닥은 땅에 붙이세요. 셋째, 김승무원의 5분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앉은 자리에서 남들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라 해보세요. 발바닥을 땅에 붙인 채로 발 뒤꿈치만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종아리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3초 버티고 툭 떨어뜨리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발가락을 하늘로 쳐드세요. 정강이가 당길 겁니다. 이것을 10번씩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굳어가는 피를 심장으로 쏘아 올려줍니다. 이것만 수시로 해도 혈전 걱정은 90% 사라집니다. 넷째, 복도가 헬스장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트레이 치우면 무조건 일어나서 복도를 한 바퀴 도세요. 좁아서 눈치 보인다고요? 맨 뒤쪽 화장실 공간 갤리으로 오세요. 거기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승무원한테 물도 한 잔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움직이는 승객을 제일 좋아합니다.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어르신, 비행기 표 값에는 어르신의 건강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 발목 까딱까딱 잊지 마세요. 자, 몸도 건강하게 지켰고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무뚝뚝한 외국인 심사관이 어르신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영어를 못해서 긴장되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Why are you here? 여기 왜 왔습니까? 어르신은 반가운 마음에 서툰 영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이비시팅, 손주 봐주러 왔지? 이 대답 한마디가 어르신을 감옥 같은 조사실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손주 보러 왔다는 말이 왜 불법 취업 자백이 되는지 다음 8부에서 입국 심사의 무서운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심사. 손주 보러 왔어요 라고 했다가 강제 출국? 입국 심사관이 노리는 함정 질문과 무사통과 답변 요령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서구권 국가로 자녀분들 보러 가시는 어르신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공항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쫓겨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이 묻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리고 손주 볼 생각에 들떠서 아주 해맑게 대답하십니다. 베이비시팅, 우리 손주 봐주러 왔어, 애 봐주러, 혹은 help my daughter, 딸 산후조리 도와주러. 이 말을 하는 순간 심사관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별도의 조사실 secondary room로 데려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죄인가요? 네, 이민국 법으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자는 대부분 관광 비자 ESTA 등입니다. 이 비자의 목적은 오직 관광과 친지 방문입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팅이나 help라는 단어는 이민국 직원에게 노동, work으로 들립니다. 비록 돈을 받지 않는 가족이라도 미국인의 일자리, 보모, 산후조리사를 뺏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 논리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애틀 공항에서 60대 어머님이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러 왔다고 했다가 짐 가방 검사까지 당했습니다. 가방에서 미역, 아기 옷, 멸치 등이 쏟아져 나오자 심사관은 이걸 봐라, 너는 일하러 온 게 맞다라고 판단했고 결국 그 어머님은 5년 입국 금지 도장을 받고 강제 귀국 조치 당했습니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 부부는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울면서 돌아가야 했지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정답은 딱 2가지입니다. sightseeing, 관광, 또는 visiting family, 가족 방문. 절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 봐주러 왔다, 산후조리다, 밥 해주러 왔다. 이런 말은 다 노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족 얼굴 보고 여행하러 왔다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심사관이 Are you going to help with the baby? 아기 돌보는 거 도와줄 겁니까? 라고 유도 신문을 해도 단호하게 No, just play. 아니요, 그냥 놀아줄 겁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돈 쓰러 온 관광객이라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서투르신 분들을 위한 김승무원의 꿀팁입니다. 어설프게 영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긴장해서 yes, no를 반대로 말하다가 꼬투리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자녀분께 미리 입국 심사용 편지 invitation letter를 써달라고 하세요. 존경하는 입국 심사관님, 우리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체류 비용은 우리가 다 될 것이며 몇 월 며칠 비행기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 내용이 적힌 종이를 여권과 함께 쓱 내미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No English, 나 영어 못해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심사관도 편지 읽어보고는 99% 그냥 도장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왕복 항공권, 리턴 티켓입니다. 언제 돌아가는지가 불분명하면 불법 체류할까봐 의심합니다. 돌아가는 날짜가 찍힌 비행기표 혹은 6개월 뒤에 떠난다는 표라도 반드시 종이로 뽑아서 보여주세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입국 심사대는 수다 떠는 곳이 아닙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관광하러 왔다, 언제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당당하게 통과해서 토끼 같은 손주들을 안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관문을 뚫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올 때는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고생했지만 갈 때는 넓은 비즈니스석에서 다리 쭉 펴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돈을 더 내지 않고도 승무원의 재량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이코노미표가 비즈니스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 이것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과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음 구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좌석 승급의 비밀을 풉니다. 좌석 승급, 승무원만 아는 비밀. 이코노미를 끊고도 비즈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받는 승객들의 결정적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행기 여행의 로망, 바로 비즈니스석입니다. 좁은 의자에서 무릎 펴지도 못하고 10시간 가는 것과 호텔 침대처럼 누워서 스테이크 먹으며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3배, 4배나 비싸서 엄두가 안 나시죠? 그런데 가끔 이코노미 표를 샀는데 탑승구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손님, 좌석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라는 꿈같은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복권 당첨처럼 순전히 운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항공사가 좌석을 올려주는 상황, 오버부킹은 운이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를 뽑을지는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20년 비행 경력의 김승무원이 그 비밀 채점표를 살짝 보여드립니다. 항공사는 다음 3가지를 봅니다. 첫째, 복장과 태도, dress and attitude입니다.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비즈니스석은 다른 점잖은 손님들이 비싼 돈 내고 쉬는 공간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합니다.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에 러닝 셔츠 입고
카운터에서 반말하며 소리 지르는 손님. 자리가 100개가 남아도 절대로 안 태워줍니다. 반면 말끔한 재킷이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직원에게 수고하십니다 하며 정중하게 웃어주시는 어르신. 만약 이코노미가 만석이라 한 명을 올려보내야 한다면 직원은 무조건 이 어르신의 표에 표시를 해둡니다. 공항 패션,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공항에서는 진짜 날개가 됩니다. 둘째, 혼자 오신 분, 솔로 트래블러입니다. 가족 4명이 다 같이 여행 가는데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면 비즈니스석 4자리가 동시에 비어야 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혼자 가시거나 부부 2분 정도라면 빈자리에 쏙 끼워 넣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인원수가 적은 승객을 영순위로 봅니다. 셋째, 특별 기내식을 신청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건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당뇨식, 저염식, 해산물식 같은 특별 기내식을 미리 신청해 두셨다면 아쉽게도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자동 탈락입니다. 왜냐고요? 특별식은 이코노미석 그 자리에 맞춰서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옮기면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없고 서비스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항공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명단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정말 업그레이드를 노리신다면 특별식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골든타임입니다. 남들 다 탈 때 같이 우르르 줄 서지 마시고 타압승 마감 직전까지 게이트 근처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항공사는 오버부킹, 좌석 초과 예약이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노쇼 안 오는 손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안 오면 그때 남아있는 대기 승객 중 조건 좋은 사람을 올려보냅니다. 직원에게 가서 웃으면서 혹시 오늘 비행기 꽉 찼나요? 만석이면 제가 좀 늦게 타도 괜찮습니다 하며 여유를 부려보세요. 직원이 어르신의 여유에 감동해서 125 좌석표를 건네줄지 모릅니다. 물론 때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단정하게 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어르신의 품격을 높이고 행운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귀국하나 싶었는데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경고가 남았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드시는 혈압약, 관절약. 이게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약이지만 외국 공항에 내리는 순간 1급 마약으로 변해 수갑을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약이 마약이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마지막 10부, 김승무원이 알려드리는 약물 반입의 모든 것입니다. 약물 반입. 평소 먹던 혈압약이 마약 취급을 해외여행 갈 때 내 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실 때 옷은 안 챙겨도 이것만은 꼭 챙기시죠? 바로 약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소화제, 그리고 혹시 몰라 챙기는 비상약까지. 우리 어르신들 가방의 반은 약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이 약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수갑을 차게 만드는 마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루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약을 지으면 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알약을 한 봉지에 털어 넣어서 비닐 포장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외국 세관원들 눈에는 정말 수상한 물건입니다. 이름도 없고 성분도 알 수 없는 하얀 가루 뭉치. 그들에게는 영락없는 마약 소분 봉투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항에서 가루 감기약을 가져갔다가 마약 검사를 받느라 4시간 동안 억류되었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거 감기약이야. 콜드 메디신이라고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성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둘째, 마약성 진통제 성분입니다. 어르신들 관절 아플 때 드시는 진통제나 감기약 중에 코데인, 코데이네이나 트라마돌, 티라마돌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만 있으면 합법이지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는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모르고 가져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추방당하는 사례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럼 아픈데 약을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승무원이 알려드리는 3가지 철칙. 이것만 지키시면 전 세계 어디든 통과입니다. 철칙 1. 약 껍데기를 까지 마세요. 부피 줄인다고 박스 다 버리고 알약만 꺼내서 휴지에 싸거나 투명 비닐에 한꺼번에 담아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제약회사 이름과 약 이름이 적힌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PTP 포장 가져가셔야 합니다. 약통 플라스틱 통에 든 약이라면 라벨이 붙은 그 통째로 가져가세요. 그게 바로 이 약의 신분증입니다. 철칙 2. 영문 처방 전 English Prescription은 필수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다니시던 병원에 가서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해외여행 가는데 제가 먹는 약들 영문 처방 전 좀 끊어주세요. 의사 소견서, Doctor's Note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병 때문에 이 약을 하루에 몇 번 꼭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으면 아무리 깐깐한 세관원도 프리패스입니다. 약값 몇천 원 아끼려다 변호사 비용 몇천만 원 씁니다. 서류 한 장이 어르신을 지킵니다. 철칙 3. 기내, 반입이 원칙입니다.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이 분실되면 어르신은 타국에서 약 없이 버텨야 합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은 생명과 직결되죠. 그리고 공항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어르신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기내용 가방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물약 시럽 2, 100ml가 넘는다면 위탁으로 보내거나 꼭 기내에서 드셔야 한다면 의사 소견서를 보여주고 통과해야 합니다. 어르신, 건강하려고 먹는 약 때문에 마음 다치지 마십시오. 원래 포장 그대로 영문 처방전과 함께 이 주문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쏟아놓은 이야기들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승객 여러분, 긴 비행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10가지 이야기 메모장에 잘 적어두셨나요? 휠체어를 타고 우아하게 공항을 누비는 모습, 당당하게 새 가방을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벌써 벅차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의 공항이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워져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세월을 살아내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이니까요.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분만의 공항 꿀팁이나 혹은 억울했던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김승무원은 여러분이 세상 모든 곳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친절한 안내 방송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 김승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